오늘은 금융상품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연금저축을 투자하기 전에 금융상품의 특징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금저축으로 투자가 가능한 게, 일단은 주식은 투자가 불가능해요. 알주식은 연금 ETF에서 안 돼서. 그래서 보통 ETF랑 인덱스 펀드, 뭐 액티브 펀드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수 선물, 이렇게 이 세 군데다 이렇게 연금 저축에서 투자가 가능한데, 각각의 특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 구성은 여기다 한 70% 정도 넣어놓고요, 여기다 한 20%, 그리고 여기다 한 5에서 한 1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각각의 장점들이 있어서 제가 뭐 이렇게 하겠죠. 하는데, 자, 보면 여기서 보면 투명성에 보게 되면 높음, 그리고 여기 보통, 높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라임 사태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라임 사태. 펀드 운영 회사가 A라는 상품을 산다라고 해놓고서 B라는 상품을 실제로는 팔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뭐 보통이라는 게 낫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실제로 A라는 상품 판다고 해놓고 B라는 상품 팔았는지를 한참 후회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사라고 해서 제가 입금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어느 순간 LG전자로 이렇게 바뀌어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투명성이 높다라는 거고, ETF도 바로 그래요.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ETF 들어있는 종목들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이 높음으로 나오고 낮음으로 나왔는데, 결제일자를 보게 되면, 주식 해보면 알겠지만 3일 뒤에 현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결제일자가 보면 하루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왜 투명성이 높다라고, 그 유동성이 높다라고 했냐면, 대차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1,000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1,000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럼 이게 3일 뒤 현금으로 들어오죠. 3일 뒤 현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제가 그 주식 3일 뒤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제가 LG전자를 사거나 아니면은 뭐 SK 하이닉스를 사거나 그럴 수 있죠.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한데, 그 펀드에서는 A라는 상품을 팔았어요. 팔고 B라는 상품을 다시 사는 게 이게 3일 뒤가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자, ETF에서 A라는 상품을 팔았어요. 팔고서 펀드를 사려고 하니까 일단 현금 들어오는 게 3일 뒤라고 했죠. 3일 뒤에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3일 동안 기다렸어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이걸 월화 수에서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그 돈 갖다가 다시 사겠다고 사는 거 주문을 하게 되면 또 3일 뒤가 돼요. 주문이 들어가니까 월요일 날 월화수에서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돈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목요일 날 주문이 들어가게 되면 3일 뒤니까 목금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토요일 날은 거래가 안 되죠. 안 되니까 그 다음 주 어떻게 돼요? 월요일 날 사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거의 뭐 한 열흘 정도를 거의 허비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대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고 낮다라고 해요. 그래서 펀드는 판매했을 때 딱 좋은 타임이라고 해서 판다고 했을 때 바로 팔아지는 게 아니에요. ETF는 바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물론 현금 들어오는 거는 하루 정도밖에 차이 안 되지만, 그동안 그 돈을 갖다 이렇게 뭐 다른 종목이 눈에 띄게 되면 그걸 다시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게 할 수 있지만, ETF나 주식 같은 경우는. 근데 펀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럼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뭘 투자하냐? 자, 지수 선물 같은 경우 이런 걸 투자해요. 예를 들어 작년에 그 중국에 홍수가 났었거든요. 중국에 홍수가 나니까 농작물 피해가 많았겠죠. 그래서 콩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콩 선물을 샀어요. 선물을 샀더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괜찮았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게 많이 팔릴 것 같아가지고 물가 상승을 한 데서 구리 실물을 샀었어요.
보통 선물을 파는데 지수 선물에는 구리 실물도 이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거래하는 방법도 잠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자, 그리고 수수료 면에서도요, 보통 위탁 수수료가 0.5, 물론 캐시우드 누님이 운영하시는 돈나무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 펀드 같은 경우는 1% 가깝긴 해요. ETF가. 혹은 1% 조금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보통 펀드 같은 경우는 1%에서 이 3%까지 좀 수수료율이 높아요. 그리고 증권 거래세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면제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ETF는. 근데 주식은 매도 시 어쨌든 부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익률이 높은 펀드에다가 가입을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 적당히 한 5에서 10%한 전후 정도만 수익이 된다라고 했을 때 1%에서 3%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ETF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 ETF 검색을 이렇게 메뉴를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이 아니면 뭐 전체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럼 여기 돋보기가 보이시죠? 여기다가 뭐 구리라고 이렇게 쳐요. 구리라고 치게 되면 구리 선물이나 구리 실물이 있거든요. 선물은 특히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롤오버 비용이라고 그래서 추가 비용이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석 달에 한 번인가 이렇게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선물들 중에서 그래도 다른 것들은 좀 선물 그 거래 비용들이 좀 낮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 구리 실물을 한번 거래를 해봤어요. 그래서 구리 실물을 거래를 해봤더니 자 작년 이 가격이거든요. 제가 한 6월, 7월 뭐 6월 정도에 제가 연금 펀드로 갈아탔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제가 한 이 정도쯤에다가 아마 구리 실물을 이렇게 매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가지고 이 고점에 이렇게 팔았으면 좋은데 이렇게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 못 팔고 한 뭐 이 정도쯤에 그냥 대충 팔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팔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급등을 해서 다시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괜찮은 가격의 수익을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연금 펀드로 이렇게 선물들을 살 수가 있어요. 또 연금전 ETF에서 또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선물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 원유 선물도 있고요. 뭐 골드 선물, 농수산물 선물, 미국 달러 선물, 구리 선물, 뭐 콩 선물, 금속 선물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농사를 망쳤는데 콩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콩을 많이 수입할 것 같고 중국이 뭔가를 수입하게 되면 전 세계가 좀 부족하게 되고 이게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콩 선물을 샀는데 한 제가 이걸 10,000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1만 원 정도 샀는데 쭉 이게 괜찮게 쭉 가다가 한 이 정도쯤에 제가 또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먹고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선물이나 현물 거래 같은 걸로 큰 돈을 버시려고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주식같이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선물 현물 거래를 통해 가지고 조금 거래를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방금 알아본 것처럼 지수 연동상 투자가 용이하고 주식이랑 동일한 황금성을 갖고 낮은 거래 비용, 장기 수익성, 분산 효과에 따른 투자 효율성, 그리고 펀드 운영의 투명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매력적이었던 게 이 두 가지거든요. 분산 투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낮은 거래면 장기 수익성 이게 특히 뭐냐면 제가 연금저축으로 해서 한 10에서 15% 달성하는 게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가능한데 이게 가능한 게 미국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 연금저축으로 미국 주식을 바로 살 수가 없어요. 다만 국내에 이런 게 있어요. 나스닥 100이나 S&P 500 상품들이 국내 ETF로 상장이 돼 있어요. 어디서?
뭐 삼성 자산운용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그리고 뭐 KB, 뭐 운용사들 여러 운용사들이 이거를 자기네 상품으로 만들어놨어요. 물론 얘들도 직접 여러분들이 그 나스닥 100 상품을 카피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수수료라고 그 간접 투자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쌀 건데 장점은 여러분 미국 주식을 하시려면 환전을 하셔야 돼요. 근데 환전하는 게 그 가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언제 그 사고 팔았는데 그 머리가 아프고 환전이 안 돼 있으면 이걸 미국 주식을 직접 살 수가 없는데 환전에 대한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네들이 상장해 놓은 요것들을 그대로 매달 한 34만 원씩 꾸준히 사서 모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에서 15%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헬스케어라든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미국 ETF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 100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미국 기술주를 얘기하는 거, 기술주들을 모아놓은 거죠. 기술주. 그리고 S&P 500은 미국 500등 안에 드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건데 미국 500등이 전 세계 500등이죠. 그래서 이런 상품들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연금에서 조금씩 모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 삼성생명에다 넣었을 때 저 같은 경우 1% 이자 최저 보증률인데 이거 받아가지고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노후 대비에 훨씬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워렌 버핏 그 회장님처럼 한 20% 따박따박 났으면 좋겠지만 그건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냥 나스닥 100이나 S&P 500 실제로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그러셨다고 해요. 자기가 죽고 나면 아내에게 나스닥 100이나 S&P 500에다 투자하라고. 자, 그래서 펀드들이나 ETF들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궁금하실 건데 KRX 시장 요게 그냥 치시면 돼요.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을 치시고 들어가시면 ETF 상품들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뭐 운용사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거기 보면 그 대형 운용사 순으로 대충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코덱스가 삼성자산운용이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상품들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타이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있고 키움자산운용, KB 자산운용, 뭐 킨덱스가 한국투자신탁, 뭐 교박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자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R이랑. 그래서 근데 보통 저는 뭐 요 두 쪽이 제일 크거든요. 왜 대형사에다 왜 투자를 하는지는 나중에 좀 알려드릴 건데 물론 일부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있는데 대형사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좀 찾아보고 ETF가 뭔지 펀드가 뭔지 구성상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수고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들이셔야 될 거예요. 대신 알주식을 했을 때 그 위험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작년에 수익률 괜찮았던 게 배터리 상품 같은 경우 배터리가 분명히 좋아진다는데 삼성이 좋아질지 LG가 좋아질지 아니면 SK가 좋아질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 가격들이 대부분 좀 고가잖아요. 고가기 때문에 사기 힘드니까 그냥 배터리 ETF를 샀어요. 샀더니 그게 한 60에서 한 70%난 것도 있더라고요. 수익률이. 그래서 전체 수익률이 한 15% 이렇게 올라가는데 많이 견인을 했죠. 전체 수익률을 올리는데. 그래서 삼성 샀다, LG 샀다, SK 샀다가 순환매 따라가면서 그 막차 탔던 분들은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봤었는데 이거 외에도 이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잘 나가는 그 배터리 관련 기업들. 샀더니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알주식을 샀던 거랑 비슷한 수익률이 났던 것 같아요. 자, 이상 요렇게 알아보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무난히 한 10% 정도 수익률은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